안녕하세요. 주변들의 김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가정보호 사건에서 불처분 나온 사건 그거에 대해서 촬영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불처분이 나온 건 동일한데 가정보호 사건이 아니고 소년보호 사건입니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뭔가 형사사건이 발생을 해야겠죠.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겠죠.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본 결과 이거 굳이 형사처벌하긴 좀 그런데 혐의 인정이 되는 거야. 이럴 때 통상 검찰에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발 넘기고요. 설사 검찰에서 정식 기소나 약식 기소로 해가지고 일반 형사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도 다시 한번 보고 가정법원에 소년보호 절차로 회부할 수가 있겠죠. 이런 대답을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항상 들어보면 재미가 없어. 혓바닥이 길어가지고 좀 짧게 축약을 해서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혓바닥은 네가 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혓바닥 긴 변호사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검사가 보내던가 판사가 보내서 진행되잖아요. 99.9%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죠 100%. 그러니까 이 변호사도 잘 몰라. 99.9%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그 학생의 부모님께서 통고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이 돼서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되게 통상적이지 않다. 웬만한 소년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님들도 이런 잘 모르세요. 통고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되지도 않았고 알고 있는 변호사님들도 잘 없기 때문에요. 사실 드물어요. 통고 사건으로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원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했기 때문에 학생을 데리고 경찰 조사에 임해가지고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보호자가 법원에 직접 통고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해주세요 라는 통고서를 제출해서 사건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근데 되게 특이합니다. 검찰청에서도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 왜냐하면 검사들도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거의 없거든. 교육 들으라는 건 그게 다 심리교육 나오라는 거 다 나가는데 직일 선고를 많이 하잖아요. 소년보호 사건은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직일 선고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 갔다 오거나. 대부분의 사건들이 직일 선고를 하다 보니까 소년보호 사건에 보조인이 있어가지고 변호사가 보조인의 집에서 보조인의 교서를 제출하는데 선처받을 만한 여러 가지 사정에 관해서 굉장히 빽빽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한 상태였어요. 피해자 측의 부모가 엄청나게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학폭이 진행된 상황에서 봉사활동이라던가 수당명령이라던가 이런 거 다 이수해서 끝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빼다 제출을 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소년보호 사건에서 나오는 처분 중에 실질적으로 상당수를 이미 다 이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죄명이 모욕죄였는데 실제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좀 다툼이 있죠. 피해자 쪽에서는 엄벌을 탈환하고 있는데 형사 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 절차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수강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했고 봉사활동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이 강하게 될 만한 것들도 소년이니까 좀 많이 봐주잖아요. 하지만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그렇죠. 있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1호 처분이라도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들에서 주장을 했고 심지어 이거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합리적으로 해냈어요. 판사님께서 처분할 필요가 없다. 불처분을 냈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남아있는 처분이 뭐가 남았을까요? 남아있는 처분이 없어요. 검사의 처분이 남아있습니다. 왜 형사사건은 진행 중에 있었고요. 우리는 통고서를 제출해가지고 맞네. 독자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맞네. 연기하지 마. 몰랐잖아. 실제로 통고 처분을 통해서 진행됐다고 했다는 얘기를 그 순간에 또 까먹었어. 깜쪽같이 잊어먹어. 우리 조 변호사가 단기 기억 상실이 좀 있어요. 네가 이게 나의 장단기를 판단해. 어쨌든 소년보호 사건은 송치된 사건 불처분이 났다. 검사님께 제출하면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해주십시오. 검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은 혐의 입증이 안 돼서 무죄 선고로 받는 것과 동일하다. 검사가 자신 있게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경찰 단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했던 법원 단계에서도 사실 모욕의 범위도 없고 상대방이 불쾌할 수는 있었지만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의견의 적시는 아닌 백색지대, 흑색지대의 느낌의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지대. 아이! 회색지대의 느낌의 사실관계다라는 걸 검사도 그걸 인정해줬다. 어쨌든 뭐 별 시덥지 않은 법리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재미없어 버렸네. 재미없는 변호사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주병진님께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재판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네. 성범죄가 그때는 여전히 친고죄 1대였어. 재판 도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공소권이 없게 되죠. 공소권이 없으면 어떤 판결이 나요? 공소권 없으면 결정이 나죠. 아니 재판까지 갔다니까. 공소권 없으면 판결이 납니다. 공소권 없으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요. 죄송합니다. 답답하다. 공소기각 판결이 나요. 정확하게는 공소기각 결정입니다. 기자들이 공소기각 결정이 뭐지? 이를 정확히 몰랐던 거야. 네. 다음날 헤드라인에 주병진 풀렸다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야? 그거 왜 재미없는 얘기를 왜 지금까지 떠든 거야? 그걸 또 소리까지 지르면서.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내가 까먹었어. 오늘 뭐 단기 기억 상실이 있는 조민근 변호사와 재미없는 송재성 변호사 함께 했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불처분 결정이 났다는 것은 최상의 결정이 나요. 고맙다고 표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사하고 하여튼 감동적인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감동적입니다.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